자, 그냥 바로 한다? 그냥 실시 없으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가는 돈의 양분의 물건의 양이었는데 이거 1교시 때 배웠지? 2교시 때 이제 물건의 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오늘 그냥 약간 스포를 하자면 우리 지금 가장 큰 게 모든 국가의 목표는 금융 경제를 활용해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갖고 오는 거였고 그 안정이 물가 안정이었고 두 번째가 그 경제 성장이었잖아.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물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걸 배우면 이게 약간 소가 뒷걸음질 치면서 쥐잡듯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얘 완전히 해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건의 양이 제대로 늘어나는 게 경제가 성장되는 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목표로 이해하기 위해 출발을 했지만 오늘 그냥 얘 끝내버리면서 갈 수 있어.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은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물건의 양. 물건의 양? 물건? 물건 이거 너무 이게 자, 여지껏 그냥 쉽게 설명하려 했으니까 물건이었던 거지. 얘가 이제 그냥 상품과 서비스거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지는 거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 손에 드롭키 쥐어져 있는 거랑 손에 스마트폰 쥐어져 있는 거랑 아예 느낌이 다르듯이. 이 얘가 퀄리티가 좋아지고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자본이 되게 잘 투입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좋은 자본,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본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 자본을 둘로 쪼개면 하나는 물적 자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인적 자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적 자본은 설비,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삐까뻔쩍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뭐냐? 그 반도체 만드는 데 보면 그 정말 3나노, 5나노 요 정도 공정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 기계, 레이저 쏘는 깎는 기계가 ASML 요 회사 하나에서밖에 못 만든대. 그래서 얘가 하청업체 기계를 대주는 애들인데 얘네가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회사거든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본, 이 물적 자본, 기계 설비가 튼튼하고 성능 좋은 게 있어야 제대로 된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기계 설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자재, 석유 나는 애들, 뭐 석유 나는 애들은 자본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적 자본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그러니까 이거에 직결되는 게 내가 볼 때 교육이거든. 그래서 교육을, 교육의 퀄리티가 높으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력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경제랑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약간 해보고 싶은 말? 그러니까 그거니까 한번 들어봐. 야, 교육이라는 게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되게 나는 와닿았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딱 아까는 목차에서는 나랑 세상으로 딱 두 개를 쪼개는데 이 세상을 다시 둘로 쪼개보면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자연 세계를 무대로 그 위에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를 우리가 이과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 인간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문과에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과에서는 이것도 조금 나눠보면은 그 과학하고 수학, 그 정말 순수과학이라고 하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얘를 적용시켜서 공학 같은 것들이 그 자연 세계의 원리를 활용해서 공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기 뭐 화학과 물리학과 뭐 수학과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화학에서는 화생공이 나올 것이고 물리학과에서는 뭐 전기 전자공학이 나오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컴퓨터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런 내용인 거고 문과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규칙? 그러니까 경제도 돈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거고, 뭐 언어학, 심리학, 뭐가 있을까? 그 되게 적어놨었거든. 이렇게 보이나 이게? 인문학, 그러니까 철학, 인문학, 철학,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사는 얘기에 대한 내용이거든.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나 대학 처음 들어갈 때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학을 배우는데, 내가 공대생이니까 공학을 배우는데 이게 왜 배우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되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도 수능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였지,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는 거였는데, 그냥 나도 이걸 누구한테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러네. 이과는 이걸 배우는 거였고, 문과는 이걸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그냥 과거 사람들이 적어놓은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 원리를 배우는 거에 불과한 거에 나는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 큰 틀을 딱 보고 나니까, 그러네. 내가 하는 공학이라는 공부는 이 전체 지식 지도에서,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이 정말 우리가 이거 강의를 하는 큰 그림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이게 자아실현 참 와닿지 않는 단어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분야를 내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뭔가 나 포함해서 되게 타발적인 선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큰 그림을 보고 여기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는 그 역학관계가 궁금하다. 라면은 이제 뭐 문과로 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위에서 딱 내려다봐서 과목을 선택하는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내가 나무가 돼가지고 약간 좀 울창한 숲 속에서 내가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는 것도 되게 그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부가적으로 보자기 싸서 저로 던져버릴 건데, 그러니까 이 강의하고는 뭐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러네, 진짜 이과 문과가 이런 식으로 갈리는 거였네라는, 그냥 약간 그거에 대한 썰. 아무튼 교육이 중요해. 그래서 인적 자본이 발달해서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의 콜라보가 딱 이루어져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 물건의 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지. 이 물건의 양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척도로 본단 말이야. 이 물건의 양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거를 경제 성장의 척도로 보는데, 그래서 자, 봐봐. 그 이 한 국가 안에서 물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를 가 그 경제 척도라고 했잖아. 경제 성장의 척도니까 한 국가 내에서 총 만들어진 그 생산물의 양, 이게 GDP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의 척도가 되는 이유가 그건 거지. 이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생산됐느냐. 이거를 계산해내고 얘가 변화하는 비율이, 우리 뭐 경제 성장률 2%입니다, 3%입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 이런 내용이 이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재봐야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잴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할 건데, 국내 총생산을 쭉 재기 위해서는, 자, 방법을 하나 있어. 그냥 정말 회사의 통계청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A, B, C, D, 뭐 Z, 야, 뭐 회사가 훨씬 많거든. 훨씬 많은데 다 들어가서 사장님, 사장님네 회사에서 나온 총 생산량 얼마예요? 그 가격으로 얼마예요? 뭐 이제 나는 3만 원인 것 같아. 뭐 나는 B는 나는 좀 많이 벌어서 5만 원. 나는 뭐 7만.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방법도 이걸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게 딱 봐도 똑딱 굴려도 안 된단 말이야. 통계청 직원. 이게 현실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정을 깔고 가는 거거든.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회사야. 설탕 공장이라고, 설탕 회장, 설탕 회사 사장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번 달에 3만 원어치의 설탕을 만들어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이걸 모르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구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 3만 원 이제 구해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기업 실사에 나가서 물어보면서 설문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사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설탕, 어디 커피 아메리카노 회사에서도 사갈 수 있어. 뭐, 15,000원 사갔다고 해보자. 나도 이제 집에서 요리하려고 뭐 5,000원어치 사갔어. 저 외국에서도 이거 수입해 갈 수 있잖아. 뭐 0.3만 원어치 사갔어. 오케이. 또 정부가 사갈 수도 있거든. 그 재정 지출에서 사람 이게 구호물품 뭐 이런 걸로 해서 어 0.7 맞냐 이거 3만 맞냐? 이렇게 누군가 물건을 사갈 거거든. 그러니까 총, 총 생산해낸 양은 총 지출해낸 양으로 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긁은 내역, 개인이 긁은 돈을 긁은 내역, 이게 커스터머의 약자고. 그러니까 내가 주방에 이제 빵 만들려고 집에서 빵 만들려고 설탕 사갔어. 기업이 얼만큼 그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부도 아까 뭐 구호물 좀 한다고 사갔을 거지. 그리고 외국 애들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국인도 이제 사갈 거 아니야. 돈을 쓸 거 아니야. 아까 0.3만 원이었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수출해낸 양이 외국인한테 판 양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제 수입한 양을 빼. 그러니까 이게 상계 처리하면은 결국에 이게 총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돈을 쓰고 간 내역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GDP를 이렇게 잡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 그래서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의 함수라고 되게 경제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GDP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소비는 얼마나 늘어났고 기업의 투자는 얼마나 늘어났고 정부의 지출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보면은 왜 국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누가 돈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자료에 준 거를 보면은 어디야? 여기. 이게 우리나라 GDP가 2000 몇 년 기준이냐? 2020, 20, 아니 20년 기준이면 2020년 기준으로 어, 몇 번- 그, 한 2천조 될걸? 2천조 정도 되는 거거든. 그렇지?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액수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게 2021년 건가? 2021년 건데 이건 액수. 아무튼 왜 비슷하겠지? 2000 그러니까 이거거든. 지금 개인이 민간에서 얼마나 이게 한 50% 되잖아. 46%인가? 이거 한 46%고 정부 18, 뭐 총 그게 기업일 거야. 30일에 그 빼면 한 0.3? 3. 그러니까 이 비율로 사는 거지. 근데 이렇게 파악을 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가 국가 경제를 이끈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 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런 거고 여러 국가들을 보면 이제 각각의 산업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은 개인들의 소비 이 비중이 엄청 높대. 나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결론.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얼마나 매년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예를 들어 국내 총 생산이 이번에 뭐 이제 뭐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제 1,000원이었어. 근데 1,200원으로 뛰면 총액이 1,200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 2,000주였잖아. 2,000주였잖아. 근데 이게 2,000, 이거 계산 어려워지는데. 2,200주로 뛰었다고 쳐보자. 이거 10%. 그럼 국가 경제가 10%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살짝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생산물이 늘어나서 이게 커진 효과도 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커진 효과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2천에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에서 사과랑 배만 아니 뭐가 있을까 좀 와닿는 뭐가 없을까?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하고 전기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자. 두 개만 생산한다 해보자.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 이게 언제 2020년 2021년으로 잡으면 스마트폰의 2021년 2020년 가격에 스마트폰의 대수 Q 스마트폰에 몇 대 한 뭐 100대 팔렸다고 하고 전기 자동차의 가격에 전기 자동차의 대수를 하면은 물론 이제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이게 엄청 많겠지. 물론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뭐, 쌀도 있을 것이고 뭐 되게 엄청 많겠지. 근데 어쨌든 이거가 반영돼서 2천조라고 해보자고. 근데 P 2021년이 됐는데 Q 스마트폰의 가격과 P 전기자동차의 2021년이 됐을 때의 Q 전기자동차의 가격 하는데 이게 2200도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내 총생산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거는 이 Q가 늘어나는 거거든. Q가 늘어나야 실제적으로 물건의 양이 많아져서 정말 경제가 성장한 건데 이게 2200 뭐야 2000에서 2200으로 올라오는 원인이 정말 물건의 양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눈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교란시키는 애란 말이야. 우리는 목표는 물건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경제 성장을 그 딱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놈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이 요소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 이 가격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야. 2020년에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의 가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얘에다 여기에 이 가격을 적용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한 2200에서 2200에서 2100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요소가 지워지면서 100조만큼은 물가 상승에 의한 효과였고 100은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경제 성장이 돼서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게 실질 GDP라고 표현해. 이게 사실 2200은 이거는 명목 GDP고 그래서 명목 GDP에서 가격 변화 요소를 빼면 실질 GDP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경제 성장률의 정확한 정의는 이 실질 GDP의 변화율이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끝낼 건데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저기 우리나라에서 이 실물 경제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고 물건이 나올 거 아니야 실물 경제에서 이게 2,200조 어치만큼의 양을 생산을 했는데 이 물건을 어디에 팔 거냐에 따라 해외에다가 팔 거냐에 따라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한테 뭐 내가 삼성 핸드폰 사면 그냥 삼성이 우리나라한테 판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파는 거냐에 따라 국가 경제 성장의 방식이 두 개로 나뉘거든. 이거를 나한테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서 자국 국민한테 파는 거를 이거를 내수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밖에다가 파는 걸 수출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내수와 수출이 있다. 요거.
요거 한 포인트 가져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1교시에서 돈의 가치는 돈의 양하고 반비례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까는 이거 이제 1교시의 내용이니까 돈의 가치는 돈의 양하고 반비례. 근데 이게 금리하고 돈의 양도 금리하고 반비례할 거 아니야.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대출을 꺼리니까 신용 창출이 덜 되면서 돈의 양은 줄고 뭐. 자, 여기서 짚고 나가야 할 거는 돈의 가치가 성장률하고도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 있잖아. 실질 GDP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높아지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하러 들어올 거 아니야. 주식 사려고 할 거고, 부동산 사려고 할 거고, 우리나라 채권 사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려준 증서인 채권을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부동산, 채권, 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게 기업이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이 우리나라에서의 주식, 우리나라에서의 채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원화로밖에 결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뭐 강남 부동산은 달러로 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원화로밖에 결제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이 많이 나온다. 물건이 빵빵 뿜어져 나올 것 같은 이런 기대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을 사려고 들어올 거 아니야. 사면서, 그러니까 달러 주고 원화 받으면서 이 원화로 딱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이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부동산 살 거 아니야. 연결이 되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교시가 끝나. 여기까지.